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네, 오늘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장이신 강성호 교수를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네,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주에 기차로 오셨습니까? 자동차로 왔습니다. 그래요. 자가용으로요. 네네. 얼마나 걸려요? 보통 전주까지? 상관 톨게이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 전주는 자주 오시나요? 좀 학술적인 문제 때문에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를 가끔 오고요. 네. 또 그전에도 제 고향이 그 익산 쪽이기 때문에. 고향이 익산이세요? 네네. 그래서 선산이 그 금마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마 갈 때 봉동 쪽으로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전주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오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순천과 전주는 교수님께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도시인지 궁금해요. 순천은 제가 98년부터 한 30년 가까이 살아서 네. 제2의 고향과 같은 도시인데요. 순천은 저한테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조화로운 도시 같습니다. 네. 주변에는 전통의 유적들이 있는데 시내에는 사실 잘 보이지 않고요. 네. 그런데 산과 바다와 그다음에 들, 호수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네. 음식들도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로운 맛을 내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예. 전주는 거기에 비해서는 저한테는 전통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특히 네. 문화의 도시 인상이 강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주에 자유교양 독서 경시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텐데요. 그 당시는 꽤 유명했던 대회인데 제가 익산 대표로 네. 똑똑한 학생이었죠. 독서 경시대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와서 여기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네. 종이 행커칩 있잖아요. 네. 그것을 전주에서 처음 사용을 해서 역시 전주는 굉장히 다르구나. 네. 그래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이라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음식인데 거기다가 또 먹던 중국집에서 휴지에 대한 그런 문화적 충격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도 하얀 휴지를 보면 네. 그때 생각이 가끔 나곤 합니다. 어쨌든 전주에 대한 인상은 좋은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인문학술원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네. 저희는 전남 지역의 역사, 문화, 사상 등 인문 전반을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을 대표하는 인문종합연구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됐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에 창립을 해서 23년 정도 네. 됐는데요. 네. 저희들은 2017년하고 23년 교육부의 대규모 지원을 2차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산하에 연구소도 있고 해서 학술원으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좀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순천대는 수년 전부터 이 관련 학술대회와 저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간을 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를 다뤄오고 계세요? 저희는 한 3분야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주로 아무래도 교육부 지원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쟁사, 한국 전쟁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연관해서 네. 다룬 연구를 좀 했고요. 한 6년 동안 연구서 6건, 자료청소 6건에서 12권 정도를 발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을 다루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히 여수 사건에 관심을 갖게 좀 됐고요. 그래서 여수 사건에 대한 연구를 23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네.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3권의 책을 좀 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 사건 미국 소장 자료들, 네. 그 당시 미국
그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계시군요. 네네. 국립대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에 나선 배경이 궁금해요. 특히 여수 사건은 아시다시피 여수 사건의 가장 주요한 그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수, 순천, 구례. 그래서 저희가 그 주요한 현장이고 또 순천에 있다 보니까 여수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이 좀 제대로 그렇죠. 돼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순천도 기독 문화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순천의 그 선교부는 그 1913년도에 세워졌는데요. 네. 전주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세워졌습니다. 이 호남에는 선교부가 일제 강점기 때 그 5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군산, 전주, 목포, 그다음에 광주, 네. 그다음 제일 늦게 순천에서 세워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늦게 세워진 점이 그 순천 선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됐습니다. 네.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나는 그 1913년이라는 해가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순천은 그동안 못 들어왔던 건 순천은 그 전주처럼 전통이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교 선비들의 저항이 꽤 셌던 곳인데 네. 이 선비층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급속도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의 큰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5번째 그 선교보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시행착오 경험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지원도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한 2, 3년 사이에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건설된 선교부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미군 남장로회가 동아시아에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에도 있는데 순천 선교부가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그 선교부가 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일종의 별명으로 순천 선교부를 선교부의 백화점이다. 그 백화점에 가게 되면 모든 물건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선교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 교회, 종교시설, 병원,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휴양시설까지가 순천 선교부 휴양시설. 산하였습니다. 네.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지리산 그 선교사 휴양원이 순천 선교부 산하.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병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우리 전주도 예수병원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는데요. 네. 지금은 없어졌는데 순천에 알력산 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불타서 없어졌는데 네. 이게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였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 전주 예수병원이 커지게 된 게 알력산 병원이 불타서 재건이 안 된 덕도 그래요? 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알력산 병원은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네. 굉장히 그 지역의 복음 선교에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뭐 나병과 관련된 여수 애양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내자 여사 중심으로 했었었던 네. 이제 계륵병원과 관련된 시설이 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병원 관련 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선교 스테이션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군요. 네네. 전북과 전남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요? 네네. 처음 그 남장로회가 들어올 때 뭐 그 전라도의 중심은 그 전주였잖아요. 전주요. 네. 예, 그 전라 가명이 전주에 있었고요. 예. 아시다시피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 그 이제 중심은 그 전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당시 남장로회가 그 군산을 통해 들어오긴 하지만 남장로회 그 선교 중심은 그 이제 전주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 전주를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행정 중심이 이제 광주로 이동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전주하고 순천은 아까 제가 오실 때도 기차로 오셨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이거 전라선이 있기 때문에 네. 교통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전주와 순천은 굉장히 뭐 저도 뭐 그 전북 사람인데 뭐 순천에 가서 한 30년 동안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교류가 많았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든다면 이번 학술대에서도 축사를 해주시는데요. 네. 이니완 전에 이제 교수님이었는데 네. 뭐 이제는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님을 네.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분도 원래 그 태어나기는 전주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근데 맞아요. 예. 다만 그리고 뭐 자라기는 초등학교 때까지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교류가 많이 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래전 얘기 같지만은 사실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당대 선교사들이 남긴 유산들이 많죠.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삼각선교가 네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삼각선교라고 하면은 이제 복음선교, 그 다음에 의료선교, 그 다음에 교육선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전주에도 뭐 서문교회나 뭐 순회학교, 뭐 예수병원 이런 네. 부분들이 이런 그 삼각선교의 그렇죠.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뭐 지금 그 호남에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유산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게 광주의 양림동 선교 유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순천에 그 선교부가 있던 동산을 그 매산등이라고 합니다. 네. 매산등이 최근에 좀 정비를 좀 시작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정비하거나 조명하는데 아쉬움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저희도 순천에 작년에 한 1년 정도 순천시하고 같이 해서 근대문화유산 기독교 관련하고 다른 것도 같이 했는데 순천의 근대문화유산 중에 70 내지 80%가 기독교인데요. 아직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순천도 꽤 많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전수조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호남 전체 전수조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전체적으로 뭐 이 전주를 비롯해서 호남 전체가 좀 전수조사가 되면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 좀 됐으니까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주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1월 15일 금요일 학술대회가 있었죠. 네. 네네. 순천이 아닌 전주에서 열리게 된 점도 흥미로워요. 네. 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네네.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술대회가 있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2016년부터 8년 동안 순천에서 주로 기독교 관련 학술대회를 좀 열었고요. 네. 저희들이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도 많지만 주요한 부분들은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권 정도 책으로 그 성과를 좀 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복음선교, 기독교 인물, 그 다음에 기독교 주요한 선교 기관들, 네. 그 다음에 문화유산 이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순천 선교부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려면 다른 선교부하고 비교해서 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 예.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 초부터 미국 남장로회가 있는 호남 그리고 제주가 옛날에 호남이었잖아요. 네.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해방 이후에 대전에도 선교부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할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첫 출발지로 저희들이 전주를 잡았던 건 예, 전주가 첫 출발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출발을 해서 뭐 전주, 군산, 목포, 광주, 대전, 제주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학술 대회 뭐 이렇게 치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또 저희 전북 CBS와 같이 하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학술대회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8분이 발표를 해 주셨죠? 네네.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미국 남장로회 전체를 이제 균형 있게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부 6개를 다 다루고요. 네. 제주는 선교부는 없었지만 남장로회 관련 선교 활동이 있어서 그쪽을 다룹니다. 네. 그래서 7개가 이제 지역 관련 활동을 좀 다루고요. 네. 하나는 이게 이제 미국 남장로회 그 영향 속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남장로의 세계 선교 전략이 어떤 건지, 네.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입장은 뭐였는지 이제 그것도 한번 총론적으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 이제 시작이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학술대회 유네스코 등재 추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붙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약간 시간이 걸릴 텐데요. 저희들은 먼저 미국 남장로회 쪽을 저희 지역이 그쪽 관련이 있으니까 그쪽을 먼저 한 3, 4년 정도 정리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미국 북장로회 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 다음에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할이 컸던 선교사들의 행적을 찾아보는 것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걸 좀 네네. 아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네. 기독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문화재하고 국가유산 하게 되면 문화유산은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리한다는 의미가 강조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제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종교적 측면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남장로에도 들어온 지 벌써 15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벌써 5세대가 지났고 거의 네. 이제 토착화 돼서 거기 네.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네. 볼 수 있지 않은가 싶고요. 이미 역사학계에서 기독교 문화유산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학계와 지자체 등 지역 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지역과 지역 간의 그런 공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제언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 남장로에 활동했던 지역이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6개의 광역 지자체가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 그다음에 광주, 전남, 네. 제주, 그다음에 대전, 충남 이쪽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역 지자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좀 있습니다. 네. 네, 남장로에는 굉장히 통일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학계에서부터 먼저 이 칸막이를 좀 넘어서 공동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해 봅니다. 이번에 학술대회에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전주지부하고 군산지부 출범식도 열렸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술대회도 같이 해서 네. 보통 학술대회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보통 학술대회면은 전문가들 중심이 하다 보니까 몇십 명 정도
규모일 텐데요. 이번에는 뭐 사전 등록만 뭐 150명 정도 했고 네. 당일에도 그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됐는데 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바로 이 한국순례길 그 전주 지부하고 군산 지부 분들이고요. 근데 이쪽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저쪽 영남 쪽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네네. 전주를 시작으로요. 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이게 순회를 쭉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뭐 그 미국 남장로의 첫 출발지인 전주에서 하고요. 네. 내년에는 지금 군산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학술대회를 하려면 이제 글이 발표돼야 되는데 네. 논문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군산대학교의 그 문화사상연구소라고 굉장히 좋은 연구소가 있는데요. 네. 이쪽하고 좀 사전에 좀 얘기가 돼서 내년 아마 이맘때쯤 군산에서 하려고 하고요. 주제는 그 미국 남장로의 그 인물들, 그쪽에 있는 주연 선교사하고 네. 그쪽에서 성장한 굉장히 우리 그 목회자 한국 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네. 뭐 군산에도 오긍산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많이 관심이 가는데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뭐 150년 전 저희 지역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네. 굉장히 그 헌신적으로 좀 노력을 했다. 특히 이분들이 남긴 그 편지들 이것들을 직접 쓴 것들 보게 되면 예. 먼저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전주와도 인연이 깊다고 하셨는데요. 또 막내 따님도 여기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순천에도 좋은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또 전주하고도 또 인연이 돼서 네. 한 3년 정도 예. 자주 왔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또 그 좋은 인상이 있었었는데 뭐 그때 한 3년에 또 굉장히 좋은 또 기억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 또한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익산이 고향이시기도 하고. 네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전주와 순천의 기독교 연구의 공조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앙의 초석이 되어주었던 그 초기 선교사들의 성김과 희생 또 그 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또 계승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성공을 위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전북 CBS가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행적을 학술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사료를 발굴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학술대회가 전북 CBS와 국립순천대학교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 15일 전북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이 학술대회와 관련해서 미국 남장로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 땅의 남은 흔적들을 복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